어떻게 사람들이 삽니까? 이제 자본론에 대한 좀 약간 거부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맞아요. 마르크스잖아요. 예, 예,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린 분단 상황에서 금기시되었잖아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 자본론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해명한 책이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책 아니고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행하는 행태는 합법적으로 착취가 행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특별한 눈으로 비판했듯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특별한 눈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수돌 교수님을 모시고 자본의 밀실살인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밀실살인 못지않은 밀실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제대로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밀실 국정농단 속에서 특히나 이 경상도는 뭐 도지사나 네. 안 걸린 연루되지 않은 우리 창원이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이나 경남 도민의 우리 국민들의 그 기본권들은 다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전체 국민이 다 도둑 맞았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자본의 도입부인 상품, 화폐를 거쳐 이제 자본의 잉여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오늘 다뤄야 되는데 맞아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밀실 살인도 중요하고 밀실 협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판국에 왜 자본론을 다시 공부해야 될까요? 예. 어떤 분은 자본주의에서 돈벌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본론을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벌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떤 걸 먹어야 건강하고 어떤 걸 먹으면 독약이 되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음식의 영양분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어째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이 삽니까? 이제 자본론에 대한 좀 약간 거부감, 두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맞아요. 마르크스잖아요. 예, 예,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린 분단 상황에서 금기시되었잖아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 자본론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해명한 책이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책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으면 자본주의를 바꾸거나 고쳐야 되는 거는 그냥 기본 빵 아니에요? 그 맞죠. 네. 만약에 음식이 독약이 많은 음식이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본주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분단 상황 속에서의 그런 금기어가 되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벌써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 실패했잖아. 그래서 맞아요. 시대에 뒤틀어졌다고 네. 생각하는 거.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자본론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지금 학자들도 우리가 어려워요. 4번이나 했는데 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It's not your fault. 위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예. 아니 왜 머릿속에 그냥 꽤 열심히 했는데도 그때는 그렇다. 근데 다시 이제 들어보면 자본론 전체가 어렵기도 해요. 네. 학자들한테. 더더군다나 초입부가 좀 어려워.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책 공부할 때도 명사 박사들이 많듯이 네. 이 자본론에는 상품이 일장인데 상품 박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른 박사인데 잘 몰라. 일장을 열심히 반복해서 보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걸 오늘 이야기 한 번 더 상품 속에 유령이 있더라. 네, 유령이. 그 말은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먼저 했었던 내용들, 그 네.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정리해봐요. 해봐야죠. 네. 먼저
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상품에서부터 시작했을까? 네. 거기에 대한 질문들. 네, 질문은 짧은데 답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요. 짧게. 죄송한데 짧게 이야기하면 일단 우리 생활에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게 길거리에 나가면 모든 게 상품이잖아요. 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밥 식당에 가면 밥이 상품이고 네. 그죠? 네. 예. 엄마가 그다음에 해주는 밥은 돈을 안 내잖아요. 돈을 안 내죠. 그거는 상품이 아니다 이거지. 그지. 예,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니가 뭐 옷도 기워주거나 이렇게 뭐 뜨개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 시장에 가면 전부 다 옷이고 목도리고 장갑이고 전부 다 상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생활 자체가 상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저 상품 속에 비밀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밀실살인까지 밝힐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서술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상품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까요? 상품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상품으로 되어 있다. 예. 심지어는 정말 인간조차도 우리가 한 번도 인간이 상품으로 취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맞아요. 인간이 상품으로 맞아요. 노동력을 팔고 산다. 이런 맞아요. 말이 이제 나오니까. 맞아요. 그 상품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것 속에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품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네. 상품에는 일단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사용 가치, 하나는 교환 가치. 네. 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이루어진 두 가지 얼굴이 상품의 비밀을 밝히는데 열쇠가 돼요. 네. 그럼 우리가 펜을 들면 이거의 사용 가치는 편지를 쓴다, 기억을 한다,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얼마나 유용한가, 이게 이제 사용 가치죠. 근데 교환 가치는 이거 1,000원. 예, 우리가 시장에 살 때 가격으로 나타나는데, 가격으로 표시되는 이게 교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볼펜 한 100자루하고 이 시계 하나하고가 교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시장에 가면. 네. 그럼 분명히, 이 1,000원짜리가 100개 하면은 얼마죠? 10만 원. 그죠? 네. 예를 들면 이 시계가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교환이 된다. 등가 교환. 그렇죠. 이걸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등가 교환되는 거는 사용 가치의 차원에서 등가가 교환이 될까요? 교환 가치 차원에서 등가 교환이 될까요? 사용 가치는 쓸모죠. 예, 쓸모. 예, 쓸모끼리 교환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교환 가치에 의해서 되죠. 교환 가치에 의해서 되는 거죠. 네. 그거의 비밀이 가치라는 것에 있다. 예. 교환 가치는 뭐고 가치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교환 가치 1,000원짜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 시계를 만드는 데 들어간 10만 원짜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이 있을 거라. 네. 좀 막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노동이 들어가겠죠. 이거보다는 덜 복잡한 노동이 들어가겠죠. 그게 여기에 1,000원짜리 노동이 되었고 이거는 10만 원짜리 노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개 하면은 이거 한 개 하고 같은 노동량이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동량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의미는 네. 각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이 교환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때 노동은 아주 구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인간이 에너지를 써서 힘들여 생명력을 그 안에 불어 넣어 줬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추상적인 의미로 노동이고, 그리고 각 개별 사람들이 나는 2시간 했는데 왜 당신은 1시간 했어? 이게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걸 만드는데도. 네네. 그래서 그 싸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사회 평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릴 수 있지만 사회 평균을 내봤더니 1,000원짜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는 워낙 자본하면 좀 뭔가 위험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 이해가 가 예. 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상품 지난 시간에 했던 화폐라는 짐승 그러니까 이제 상품 소유자와 네. 화폐 소유자 맞아요. 또 화폐 자본들이 돈과 화폐 우리는 자본이나 돈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오케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겠죠. 그냥 돈이 있고 자본으로 쓰이는 돈이 있죠. 네. 그냥 돈은 우리가 물건 살 때 네. 또는 택시 타고 차비 낼 때 그거는 소비하는 돈이에요. 네. 그런데 같은 돈 중에서도 내가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10%건 20%건 더 많이 불리려고 쓰이는 돈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볼펜 회사를 생각해 보면 내가 투자해가지고 볼펜을 만들어서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료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인간 노동력도 들어가는데 네. 이제 밀실살인의 비밀은 인간 노동력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이제 오늘 원료는 원료대로 들어가고 네. 기계는 기계대로 들어가는데 인간 노동력이 들어가서 인간 노동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새로운 상품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가 받는 인건비, 밥값이라고 해보죠. 지 밥값만 딱 일하고 가는 사람을 내가 부린다면 원료비, 밥값, 기계, 감가상각비 합치고 나면 내가 투자한 돈보다 불어나는 게 없어. 불어나는 게 있으려면 밥값보다 더 많이 일해주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사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사장이라도 당연히 지 밥값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을 뽑겠죠. 바로 이게 잉여 가치를 낳는다. 이런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생명을 짜내는 노동.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짜내는 노동 속에서 잉여 가치가 나오고 이익이 나온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는 인사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가를 따져보면 잉여 가치를 많이 뽑아내려고. 우리는 실제로는 이제 그 강수일 교수님이 쓰신 이 책에 보면 자본의 철학이 시스템은 물론 사람들의 느낌, 생각, 태도, 행동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와 인간의 철학을 변형시켜 버렸다. 맞아요. 그래서 무한 증식하려는 자본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저도 벌써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맞아요. 살고 있고 포위되어 있고 잠식되어 있잖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 저도 그러다 마찬가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자본 돈 안 남는데 자본가가 왜? 그렇죠. 자본가 왜 정말 돈을 투자하겠어? 그리고 당연한 거 같잖아.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등가 교환이라고 한다면 나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가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거 등가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등가 교환의 비밀이자 그게 이제 밀실살인이라고 그러죠. 트릭이에요. 예, 트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항상 공부하기 전에 저희한테 키워드를 주시잖아요. 네. 생명을 짜내는 노동에 네. 교수님이 첫 번째 키워드를 주신 게 허삼간의 그 네. 매열기 있잖아요. 네. 왜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키워드를 뽑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핵심은 그 허상간 매혈기의 핵심은 피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죠. 네네. 원래 중국 소설에서 온 건데 그리고 피를 팔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특히 남자는 피를 팔지 못한 사람은 안 팔거나 팔지 못한 사람은 장가를 못 간다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소설 속에 그 이유는 건강해야 피가 잘 생성이 되니까 건강한 사람이어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거. 이 피는 건강을 상징하지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네. 우리 몸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또 피가 건강하고 싱싱하지 않으면 피가 만약에 상했다. 그럼 폐혈증으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혈관을 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좋은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상관 매혈기가 이제 그 우리 고병근의 자본 강의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인간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아까 말씀드린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핵심이다. 예. 그러니까 노동의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네.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신 거고 네.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5장에 절대적인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 노동에서 나온다는 건 이야기인데 그게 왜 생명을 짜는 노동 그리고 왜 허상간의 매열기까지 이 매열기가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그 시대는 아니잖아. 우리가 피를 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걸 키워드로 뽑았을까라는 걸 묻고 싶었거든요. 네, 그 상징적으로 이제 매혈기, 피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오늘날 사무직이나 기술직이나 뭐 연구직이나 서비스직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열성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열성을 다한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육체와 정신과 이 모든 인간의 에너지 능력을 쓰잖아요. 네. 이게 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생명력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거는 육체와 정신과 이 모든 게 맞물려서 돌아가서 한 인격체가 이렇게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피의 역할을 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들을 생명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생명력을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데 동원하는데 문제는 내 인건비 밥값만큼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하지만 사실상 밥값 이상의 일을 해야지만 사용자 또는 자본가,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인적 자원이 쓸모 있는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계속 만약에 내가 밥값만 하고 퇴근해봐야 다음날 잘리기가 쉬워.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밥값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옛날에는 노동하면 전부 다 육체 노동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 사람들이 육체 노동만이 이제 쿠팡 배달 노동자, 쿠팡 노동자들이 가로사 했을 때 것처럼 두 사람이 할 일을 갖다 한 사람이 한다는 절대적인 그렇죠. 잉여 가치를 내온다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영혼을 갈아 넣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는다. 심지어는 요즘에 감정 노동자라 감정까지도 이 노동 과정에 다 투입이 되고 사람들이 막 넉다운,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많은 이것들이 이 속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노동력이 항상 사람들은 원시사회 이후로 계속 노동을 해왔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노동력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 될까요? 자, 일단 개념적으로는 아까 절대적 잉여가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8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려볼까? 그래야 이 사람 밥값 준 거보다 내가 평소에도 좀 더 많이 벌고는 있지만 그 벌고 있는 잉여가치 부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IMF 직후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 같은 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출퇴근을 너무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출근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작업에 착수하려면 한 15분, 20분은 소요가 되죠. 그거를 미리 와서 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진짜 딱 이 볼펜 만들어내는 생산이 시작되는 거가 9시고 예를 들면 8시 40분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딱 준비가 땅 해가지고 그때부터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도 30분 일 더하기 운동. 그러면 앞뒤로 한 1시간 가까이가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게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절대적 잉여가치 개념이 나왔으면 무슨 개념이 또 나와야 될까요? 절대적인 잉여 가치의
에서는 보면 노동 과정과 이제 가치 증식 과정이 그런 것이다. 맞는데 네. 출제자의 의도는 상대적 잉여 가치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상대적인 잉여 가치는 지금 다음 시간 해야 다음 할까? 시간이죠. 그러면 좀 천천히 갈까요? 네, 제가 천천히 너무 가야 돼. 급하게 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그 교수님이 준 키워드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산노동과 죽은 네. 노동, 그다음 노동의 한목적성, 네. 노동소외, 맞아요. 이게 다 여기 과정에서 모든 나와요. 키워드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네. 산노동과 죽은 노동 개념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출근해 갖고 행하는 노동은 산노동이에요. 네. 작업 과정 중에 있는 노동.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기계나 원료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과거의 노동자가 해놓은 노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어제 이전에 일했던 것의 결과로서 원료나 기계가 내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죽은 노동이라 그래요. 노동의 생산 수단에 대한 그렇죠. 그것이 생산 수단이죠. 생산 수단이 바로 죽은 그러면 노동의 내가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노동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있는 노동이죠. 그럼 자본의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산노동이겠죠. 산노동이 내 밥값 이상의 가치를 상품 안에 만들어 주어야 사장님이 잉여가치, 이윤의 핵심이 잉여가치거든요. 네. 이거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산노동과 죽은 노동 다음 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산노동이라는 것은 모든 그 죽은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 수단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살아있는 노동이 돼야지만 그럼. 이게 그 상품으로 살아있는 게 상품으로 이제 자본가에게 맞아요. 이유를 줄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 노동이 귀중하다. 맞아요.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첨가하고 싶은 거는 살아있는 노동이 움직임으로써 원료로 존재하던 플라스틱, 원료로 존재하던 뭐 요 안에 스프링,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주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네. 만큼이 요 볼펜 안으로 이전이 되죠. 네. 내가 살아있는 노동을 함으로써 막 뭐 조립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이런 살아있는 노동을 통해서 원래 어제까지 만들어진 가치가 그대로 이전되어서 요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인건비도 요 안에 반영이 되는데 내가 받은 밥값 이상의 잉여 가치까지 만들어주는 게 내 산노동이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가치를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노동력 가치만큼 복원하는 것,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요 세 가지 일이 살아있는 노동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것에 저는 실제 이것까지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죽은 거에다가 하는 거 해요. 아니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 서글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냥 물건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만든다는 거는 아름다운 근데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 속에서 노동자들이 맨 처음에 얘기들과 이제 좀 했는데 노동자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예를 들면 예전에 김진수 그 네, 노동자 한진중공, 했더니 한진중공 그 노동자가 했더니 나는 물건 열심히 내가 만들었던 거야 내가 소유할 수 없다. 결코 내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이 노동 소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네. 어떤 사람도 돈 안 되고 이래도 자기가 만든 거 엄청 기뻐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노동 소외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아마 저는 물건이 만들어내는 게 항상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 속에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합법적인 거래와 같은 이 등가 교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불평등하고 착취가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인간 소외로 노동 소외로 노동의 결과가 내 것이 안 되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예, 노동 소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 수단과 노동력이 분리되어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력밖에 없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 자본가가 그 노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잉여 가치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밥값만 챙길 뿐이에요. 그래서 밥값만 챙기는 것도 감사히 여기면서 안 잘리려고 노력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감정노동 내지는 뭐 내 영혼까지 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다
노동 소외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과정에서 소외가 되기도 하고 결과물에서 소외가 되기도 하고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하니까 거기서도 소유의 관계에서도 소외가 된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렇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이제 계약 관계. 형식상 그렇죠. 자유로운 계약 관계, 굉장히 자유의지. 평등하게 보이죠. 그렇죠. 네. 외관 상황 계약자들 간의 자유의지로 성립되는 맞아요. 그런 계약 관계인데 자본가하고 노동자의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가 재생산되면서 이제 맞아요. 이 자본주의 착취의 비밀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잉여 가치의 원천이 노동력에 있다는 걸 맞아요.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그 아까 예.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예, 그게 이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잉여 노동이고, 필요 노동은 원재료의 가치를 상품 속에 이전하는 노동. 네. 그 다음에 내 밥값을 밥값만큼 요 안에 만들어내는 노동. 그래서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 노동량이 필요 노동이에요. 네. 예. 근데 잉여 노동은 내 밥값 이상의 노동으로 기업가가 이윤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물건만 보면 내가 팔지 않고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 노동 개념이 쉬워요. 네. 자, 내가 집에서 책상을 하나 만들어 쓰고 싶어. 그러면 자재비가 들어가고 내가 품을 들이니까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들이니까 내 에너지가 들어간 내 밥값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사회 평균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동량, 그 노동량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해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필요 가격 내지는 필요 가치가 되겠죠. 그것을 그 상품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일반 상품으로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는 생산물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생산물의 차원이 아니라 상품이 되어서 그 상품 속에는 잉여 가치까지 들어서 팔리는 거죠. 네. 네. 저희 좀 그 책에 보면 상품에 체현된 노동의 이중성은 내가 처음으로 지적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 마르크스가 네. 이게 자랑처럼 하는 얘기하면서 마르크스는 시니어 교수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카르도 뭐 아담스 그 당시에 이렇게 주류 경제학자를 아닌가 맞아요. 하는 게 거론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가 이윤의 원천이 자본가의 절제와 저력에 있다고 한 점과 네. 생산적 노동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스미스의 견해를 비판한 거. 맞아요. 이걸 갖다가 해갖고 그 최후의 한 시간에 대해서도 키워드도 제시하고 그래서 네. 요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겠어요? 시니어 교수의 1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노동시간 단축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1830년, 40년 그 무렵에 이제 영국에서도 하루에 15시간, 16시간 하다가 세계 최초의 과로사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그 과로사 현상 자체는 1863년 4년 그 무렵에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 무렵에 생기긴 했지만 이제 사고는 그때 났지만 1830년대 요 무렵에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길었어요. 우리나라 청계천 네. 전태일의 공장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8시간 노동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위해서 거쳐가고 실현됐는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실감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초창기에는 대다수 나라들이 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예사로 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못 살겠잖아요. 네. 집에 가서 뭐 푹 쓰러져서 잠만 자고 또 하루 종일 일하러 나와야 되니까 점점 야위어가고 영양 상태 안 좋고 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시간 단축 운동도 하고
영국 같으면 차티스트 운동, 네. 참정권 운동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 운동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노동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최초의 법이 제 기억으로 15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나왔다가 그 다음에 1833년에 12시간 제한하는 법이 나오고 그래요. 이 12시간 제한하는 법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시간 뭐 자꾸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교수가 그 당시 무슨 대학이지? 우리 캠브리지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 있잖아요. 영국에.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간 그 영국의 유명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는데 나소 시니어 교수가 만약에 노동 시간을 1시간 더 줄이게 된다면 그 당시 지금 시니어 교수가 말할 당시에는 11시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10시간으로 줄이게 된다면 그 마지막 1시간에 이윤이 있는 시간인데 그 이윤마저 줄이게 되면 기업가 입장에서 남는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뭔가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네. 나눠도 자본가들 다 네.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꾸 줄이면 이제 남는 게 없다. 그 사실 뭐 어떤 면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노동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 노동이 한 5시간이 되고 3시간 정도 잉여 노동이 되어서 기업가가 3시간을 가지고 갖는 형국인데 만약에 노동자들이 5시간 필요 노동 시간보다 못한 수준으로 4시간만 일하고 내가 임금을 그대로 받겠다 그러면 기업가 진짜 남는 거 없죠. 네. 그렇지만 8시간이 아니라 점차 줄여가지고 5시간 1분까지만 해도 1분만큼은 남는 거가 있거든요. 이제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 5시간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료의 가치를 옮겨서 볼펜으로 만들고 노동자가 내 인건비를 요 안에 집어넣어서 이 제품을 상품답게 만들어내는 가장 엑기스만 요 물건만 만드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잉여가치, 이윤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시니어 교수가 마지막 1시간을 줄이면 기업가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밀은 아직도 여전히 예를 들면 한 5시간 이상은 여유분이 있는 상태인데 그 5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까봐, 잉여 시간이 줄어들까봐 시니어 교수가 기업가의 편에서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예, 뭐 지금도 게. 자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습니다. 뭐 모든 우리나라도 기득권 세력들이 다 맞아요. 나섰잖아요. 예, 오히려 69시간으로 늘리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야, 오늘 이 시간은 이 절대적인 이어가지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그렇죠. 같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인 이어가치의 그래서 생각에. 막스가 이제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을 제대로 구분하고 예. 인간의 산노동이 기존의 가치를 옮기는 부분과 내 인건비를 재현하는 부분과 잉여 노동을 창출하는 요 부분을 구분하는, 개념적으로 구분함을 통해서 시니어 교수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것. 그게 이 자본론이 가지고 있는 한 중요한 측면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독자들, 아니다, 시청자들 중에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철학은 생명의 철학, 섬김의 철학, 공생의 철학이자 이지 결코 자본의 철학, 권력의 철학, 독점의 철학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그 강수돌 교수님의 부디 제발에 나왔던 말인데 오늘은 부디 제발 좀 제대로 보여주시죠. 네, 부디 제발 자본이 사람을 멈추기 전에 부디 네, 제발. 네. 부디 제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